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중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전체 난이도 별 5개 중에 2개를 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쉬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유전 부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어려워들 하죠. 근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3 수능 학평 난이도의 문제가 또는 까다롭게 미지수나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되는 확률 문제가 많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개념 형태의 문제가 많았다기 때문에 별 2개를 줬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 중에서는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고3 학평 수준의 문제까지 많이들 풀다 보면 쉬운 부분에서나 기본 개념 형태에서 실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통 유전은 학교 평균이 50점이 안 돼요. 그리고 1등급 컷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80점대 중반까지 떨어지거든요. 중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전 염색체 처음부터 사람의 유전까지만 또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즉 돌연변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까다로움이 좀 빠졌고요. 그 다음 논술형 내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객관식 20문항까지 포함하고 논술형 내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포인트를 잡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계도 쪽이 또 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유전 가계도에서 연관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2개를 드린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올해 2024년 시험을 본 친구들보다는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유전 부분에 있어서도요, 물론 미리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 학평을 보면서 기죽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나눠주는 내신 기출문제나 기본 개념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나가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중산고 친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가계도가 먼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숨이 턱 막혔을 수도 있거든요. 가계도가 먼저 출제가 돼서 또 가계도가 서술형 2문제 포함해서 7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다인자 문제가 또 다인자 하나, 그 다음에 다인자 단일인자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인자 연관이 출제가 되지 않은 점은 좋은 점일 수 있는데 다인자 유전 문제가 풀이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인자 유전을 똑바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또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고요. 복대립이 혈액형과 사람의 유전 한문항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복대립을 어려워해서 복대립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또 조금 허탈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학평 수능 변형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내신 문제 정도에서도 이제 중하급 문제들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 특이사항이에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멘델의 법칙 개념 문제나 또는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같은 사람의 유전 조사 기본 개념 문항들도 타 학교에 비해서 출제가 된 편이에요. 포인트가 멘델의 법칙인데요. 이 멘델의 법칙이 생명과학원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멘델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한 2~3학교 정도 있어요. 이번에 중산이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4번 문항이 유전병하고 정록생명이 함께 있는 문항이어서 또 문제에서 상성 또는 우열, 연관이 써있지 않아서 구해야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푸는 연습이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무조건 대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부분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결론만 따지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6번 문항은 다인자 유전 단독 문항이었고요. 8번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인자와 단일인자 연계 문항인데 우선 연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유전자형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풀이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염색체부터 감수분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종상성 성별 찾기라든지 염색분체와 DNA 상대량이라든지 핵산과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킬러적인 유형이 많거든요. 고3 학평 수능에서도. 이 부분을 워낙 주요하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유전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된 친구들은 뒤에서 이 부분에 연습했던 문제들이 또 난이도가 가장 높게 느껴진 걸로. 그리고 18번이 또 유전자의 DNA 상대량 합을 또 미지수로 넣는 문제여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15번은 2018학년도 고3 3월학평. 물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세포분열 억제제 문제다 보니까 이 억제제 문제도 최근에는 한 3학교, 4학교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저해제 문제만 따로 모아서 주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을 놓친 친구들은 또 뒤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심지어는 논술형 1번은 2022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에서 변형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서술형 부분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논술형 준비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낮았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